안녕하세요. 닥터프렌즈입니다. 네,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이제 이 병은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인이라면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해요. 저 없을 것 같은데? 이거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나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좀 칼칼하거나 그런 게 좀 오래 지속됐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? 칼칼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쵸? 여기는 저는 막 계속 기침 나온 거 있잖아요. 아 기침 나오고 계속 기침 나오고 참을 수 없게. 그럴 때 한 번씩 간질간질한 여기 거죠?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. 뱉어보면 물 마시게 되고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런 느낌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. 예. 지금 있으신 분들도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을 거예요. 지금 기침하시면서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. 그러니까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.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진단명이에요. 보통 역류성 식도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식도염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역류성 네. 후두염이 좀 가려져요. 식도염 증상 혹시 뭐예요? 내과 선생님이니까 아시죠? 쏙쓰리고 이제 버니 센스라고 그렇죠, 그렇죠. 탄 듯한 약간 그런 고통.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는 또 잘 알고 계세요. 왜냐면 위내시경도 많이 받고 워낙 얘기가 유명하니까. 예. 그래서 나는 화끈화끈한 느낌이 없고 넘어오는 느낌이 없으니까 나는 이 역류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. 이런 질환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. 식도는 음식이 넘어가는 곳이잖아요. 그렇죠. 되게 단단하고 예. 점막 기능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위산이 좀 넘어오더라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. 하긴 대개는 뭐 없어요. 뜨거운 그렇죠. 음식, 차가운 음식, 그리고 뭐 좀 자극적인 그렇죠, 음식도 그렇죠. 다 보호해야 되니까 식도는. 저희가 또 음식은 뭐 꼭 다 잘 씻고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. 꿀꺽할 때가 많잖아요. 꿀꺽할 사실. 때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견딜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. 식도는. 그러니까 위산이 여기를 좀 깔짝깔짝 건드리고 있어도 버틸 수 있다. 버틸 수 있어요, 얘는. 근데 네. 이 위로 탁 치고 넘어오면은 거기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쓰는 성대가 있는 후두인데 거기는 점막들은 굉장히 연약해요. 그렇겠네. 그러니까 내가 목이 칼칼하고 목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은 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류성 후두염을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 식도염과 후두염의 증상이 조금 더 차이가 좀 나나요?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 식도염 증상은 여기서 말씀하셨죠. 예. 광해센스도 있고 예. 좀 역류하는 느낌이 더 강하다면은 이거는 일단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이물감. 근데 해서 해도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어. 그냥 불편하기만 해요.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제가 아까 했던 이 헛기침 같은 걸 하게 되고, 그리고 옛날이랑 달리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목소리 좀 자주 나오고. 신목소리가 좀 남들도 쉽게 찾아오죠. 그리고 노래하는데 내가 갑자기 고음 불가가 됐어. 이럴 수 있습니다. 갑자기 잘하다가. 네,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. 이런 게. 저는 약간 뭐 헬프님들 아시겠지만 얘기할 때마다 좀 삑사리 날 때가 많잖아요. 여기는 지금도. 100% 왜냐면은 이분은 어. 이 위험군이에요. 역류성 후두염을 유발하는 인자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. 정신과 의사라는 게 역류성 아니요,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음주, 음주하시는 분. 그 음주 다음 날 때 음이탈이 많이 나잖아요. 그리고 확실히. 더 불편하고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위에서 식도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주먹처럼 생긴 근육이 있어요. 스핑터라고 하는데 위가 이렇게 꿀렁꿀렁해도 못 올라오게 이게 딱 잡고 있거든요. 근데 술 먹으면은 식도 위. 우리가 힘 빠지는 것처럼 얘도 힘이 약간 풀려요. 그렇죠. 이게 위로 슉 넘어오거든요. 맞아요. 이분은 게다가 밤에 먹잖아요. 또 술 뭐 대낮에 먹는 사람은 많지 않죠. 가끔 먹는데 밤에 술 먹으면은 밤에 이제 위가 또 꿀렁꿀렁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또 눕고. 근데 얘는 힘 빠졌는데. 네. 그리고 주로 술을 밤에 먹으니까 음식이 완전히 장까지 그렇죠. 이제 장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위에 계속 있어요. 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현대인의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8시에 일 끝나서 퇴근을 했어. 그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밥은 먹었어. 그러면은 치킨 먹어야지. 치킨 먹고 그러면은 야식의 민족이니까. 야식의 민족인데 우리 어떤 민족이에요? 야식의 민족. 야식의 민족이죠. 근데 이제 12시 이전에 자면은 역류가 생기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. 네, 그래서 제가 항상 늘 하는 말처럼 야식 안 드시면은 이제 비만도 예방할 수 있고. 이제 브이로그 보면 밤에도 뭐 먹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요? 엄청 먹잖아. 술도 맨날 먹고. 늦게 들어와서 그거 저녁이에요, 저녁. 저는 그럼 늦게 잡니다. 다 되게 늦게 자요. 인정. 요거 이제 진단을 받아야 돼요. 이렇게 증상 말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역류성 후두염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. 이렇게 보겠네요. 후두경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내시경이에요. 네. 내시경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. 게다가 우리가 막 이만한 내시경 이렇게 막 들거든요. 그렇죠. 환자분들이 이제 막 저거 쑤셔 넣나요?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90도예요. 보통 70도에서 90도의 각도가 달린 후두경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 여기에 렌즈가 달려 있어요. 이렇게. 입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세만 잘 취해주시면 괜찮습니다. 좀 더 확실히 하려면 이제 24시간 검사하는 게 있어요. 더블 프로브 검사인데 그거는 이제 거의 안 합니다. 왜냐면은 그거는 검사 자체를 검사하는 침을 요 식도에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요. 불편한. 넣고 24시간 있어야 돼. 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. 굳이 그렇게까지. 이걸 솔직히 어떻게 해요?
옛날에는 이걸 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안 하고 그냥 후두경으로 보고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뭐 약을 먹나요? 원칙적으로는 교과서에서는 무조건 약부터 쓰지 말고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. 근데 진짜?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되게 어려운데 일단 술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은 스피터. 얘가 술처럼 강하진 않은데 얘의 힘을 좀 풉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커피, 초콜릿 이런 걸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. 담배도 안 좋잖아요. 담배도 안 좋고. 그렇죠. 이 스핑터를 요게 약하게 하는. 약하게 해요. 조인근인가 우리말로? 괄약근, 식도 괄약근. 식도 괄약근. 괄약근. 그렇고 괄약근이라고 할 거예요. 아마 하부식도 괄약근, 상부식도 괄약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. 난 조인근으로 생각하는. 그런 거입니다. 이거 네. 똑같이 생겼어요, 항문이랑. 그렇죠. 거기도 안할 스핑터라고 하니까. 우리 몸에 몇 군데 있어요. 네,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뭐 커피. 근데 커피는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제한하라고는 말씀을 잘 안 드려요. 근데 이게 당이랑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더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. 흡수가 훨씬 빨라지거든요. 그러면 카페인 흡수가 당을 뺀 원두 커피를 오전에 마셔라.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을 자기 해드려요. 전에는 확실히 또 네, 오후에 먹으면 이게 영향이 더 있으니까. 있죠. 보통 이제 모든 음식이 반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. 약물이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오전 12시 이전까지 잘 때 또 누워 있으니까 스핑터가 또 풀려버리면 더 큰 문제가 있죠. 그러니까 사실. 이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얘가 꾸렁꾸렁 눌러도 밑으로 가는 게 그렇죠. 더 많을 텐데 위산이. 누워버리면 역류가 넘어오잖아요, 갈 테니까. 위산이. 네. 그러니까 그런 게 물고 있고. 나면서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. 그 요정만 그렇게 자니까 조금 이상한 생활 습관이 있어요. 자,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자기 3시간 또는 4시간 이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. 이게 과일은 되지 않나요? 과일도 안 돼요. 과일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물만 됩니다. 물만.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잘 때 왼쪽으로 돌아서 누워서 자라. 이런 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이제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이렇게 살이 있으면은 얘가 이제 위를 누르거든요. 누우면 보갑이라고 네, 하죠. 보갑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러가지고 또 넘어올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뭐 10대 학생분들 또 아니면 직장인분들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. 도로 아미타불이 되거든요. 후드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내가 생활 습관 일주일 동안 잘 지켰는데 오늘만 회식을 해서 잘 때 넘어왔어. 그러면은 바로 일주일 전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. 그렇죠. 원칙은 생활 습관을 먼저 하고 잘 안 되면 약을 써라라고 하는데 약을 일단 저희는 오면 대개는 처방을 해드려요 먼저. 근데 이 치료가 많이 실패합니다. 왜 그럴까? 진료실 갔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 보셨어요? 그렇죠. 없죠. 네. 그러니까 이 약이 한 번 먹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먹어야 돼요. 치료 기간.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약을 줄 때는 일주일치를 드리거든요.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이 돼요. 그거 드시고 안 오시면 일주일 먹고 뭐야 효과 없네 이러고 이제 안 오시면은 끝. 그리고 그렇죠. 일주일 먹었더니 좋아. 그래도 안 와. 그래도 끝. 왜냐면 나 좋아졌으니까. 그리고 바로 재발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치료를 시작하면은 적어도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하는 게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했는데 뭐 보통 이렇게 계단식으로 좋아지거든요. 근데 내 생활 습관은 교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. 보통 20 정도에서 이렇게 가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중년의 남성분들은 막 밤새 술 먹고 맨날 그러시니까 절반 정도 좋아졌는데 계속 가면은 6개월까지 약을 썼을 때 보통 이게 우리 PPI라는 약을 많이 쓰거든요. 네. 근데 이 약은 너무 오래 쓰면은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6개월 이상 썼으면 휴지기를 갖고 뭐 다른 약으로 처방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어차피 진료 보시는 선생님께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꼭 아실 필요는 없고 알아야 되는 건 한 번 약을 먹었으면 아 이거 오래 먹어야 되는구나 계속 다녀야 되는구나 요거를 알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지금 그 목 칼칼하고 하신 것들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. 목 칼칼하시거나 좀 음이탈 있으시는 좀 고음 불가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보시면 되게 간단해요. 그러니까. 한 몇 초 안 걸리거든요. 쑥 보고 끝나는 거니까 맞아요. 한번 해보시고 치료 받으시면 어떨까 합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